남편분의 49제가 끝난과 동시에 연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연애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를 만날 때 돈을 1원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그녀의 납골묘에 다녀오는 것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최악인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와, 야, 만들기도 어려워 진짜.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모든 고민을 말하고 나만의 맞춤 솔루션을 선택하는 시간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1위 사라졌습니다. 지난번 제가 없을 때 나와주셔가지고 캐리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네.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지 대표님. 네. 와, 대표님. 와. 아니 그때 나오시고 어떻게 또 많이들 사람들이 오셨나요? 매출이 좀 늘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일사라 출연하고 나서 거의 2달치 예약이 마감이 돼가지고 어머머머머머. 제가 이제 오시면 항상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여쭤보는데 다 일사라 어. 보고 대박이다.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 정도야? 꼭 다시 출연해야겠다. 아, 그래. 2달치 찼으니까 또 2달치 벌려고. 욕망 사다니. 아. 슬슬 예약이 떨어져가고. 네네. 저는 30대 후반 남자 사연자입니다. 9년 전 정말 인생 처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고 제 자취집에 거의 동거 수준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초 결혼을 4개월 앞두고 6년 동안 만났던 그녀가 희귀암에 걸려 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로만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살았던 터라 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밤새 술 마시고 회사 갔다가 다시 집 와서 술 마시고 주말에는 납골당 다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종업계의 어떤 여자분께서 남편을 하루아침에 심정지로 보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딱한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딩크족이었던 그 사람은 아이가 없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집이 가까웠던 터라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편분의 49제가 끝난과 동시에 연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오빠를 만나지 않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당시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카테고리의 힘이 너무도 강력해서인지 저는 그 연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 취업하지 않고 어쩌다 들어오는 프리 일을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적게 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날 때 돈을 1원도 쓰지 않더라고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비가 주룩주룩 오던 장마철 저희 집에 놀러와서 본인 노트북을 하다가 본인의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오빠 집이 너무 습해서 내 노트북 고장났네. 나와는 맞지 않는 여자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다시 누군가와의 이별이 두려워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 사람은 꿈이 배짱이라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곤 했고요. 때문에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못해 돈이 없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취업 자체에 의지는 없는 모습이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작은 생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나 화가 날 것 같아. 어쨌든 좀 여성분이 약간 앞에 만났던 분과 너무 극과 극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49제 지나고 다른 남자 이렇게 네. 이게 조금 약간 좀 걸려서 이 부분은 느낌이. 걸려. 예, 네. 나도. 그래서 남편분이 심정지를 당해서 되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이 사연자님이 문자로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니까 거기에서 되게 조금 내가 기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너무 만나신 빨리 것 같아요. 만나시게 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빨리 헤어지고 만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정기적인 일이 아니라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네. 돈을 안 쓴다.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어도 그건 핑계인 거 맞아. 같아요. 핑계잖아. 그 사람은 약간 여왕벌 성향으로 본인 이상형이 돌쇠 스타일로 말 잘 듣고 배신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제 모든 친구 그리고 주변의 만남을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녀의 납골묘에 다녀오는 것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좋아도 아니고 어떻게 소화를 사가? 그치?
생활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난 더 이상 전 남편 사랑도 안 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사별자 삶을 살게 한 그 사람이 끔찍한데 매주 거기 가는 모습 보면 나만 다 입고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사람 되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별 관련 카페에 가입하며 본인은 아직도 지고지순하게 전 남편만 기다리며 외롭고 힘들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올린 글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제가 지원해주는 생활비로 살고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저와 같이 갔거나 했던 행동들도 혼자 사별하고 힐링하러 다니는 것처럼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글 뭐야? 왜 그랬어? 그러자 그 사람은 여기 이 사연에서 제일 최악인 부분이 뭐예요? 나는 나만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 이게 저는 최악인 것 같아요. 난 최악은 이거야. 좋아도 아니고 어떻게 생활을 사가? 포인트야? 굉장히 작가가 자. 잘 쓴 대사다 아이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 여자분을 편드는 건 아닌데 어허. 저는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일단 이분이 남편분을 떠나보낸 지 1년도 안 된 상황의 사람이라는 거를 저는 좀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네.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쵸, 실수 그쵸.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쵸, 그 제정신이 맞아. 아니라는 게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맞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원래 성격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분의 약간 좀 멘탈이나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했고 저는 완전 반대예요. 음. 아니 세상 살면서 한 명만 보내, 두 명도 보내, 세 명도 보내자. 왜 이렇게 계속 할 거냐 이거야. 나는 이게 그 사람의 인성이고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딱 보이면 얘는 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칼인 거 같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국주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에이 제가 저거 한 면만 그럴 거야.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그 밑바닥이 또 나오거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연자 말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 한번 3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해. 사실 말은 잊었다고 했지만 나도 그러지 못했나 봐. 두 번째는 날 외롭게 혼자 둬서 그렇잖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3번은요. 나랑 같은 처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 미안해 잊었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나 봐. 나랑 같은 처지에서 위로받고 싶었어. 두 개는 약간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유독 하나만 튀는 게 있잖아. 너 때문이야도 아니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라는 단어. 이런 이 문장은 사실 입 밖에 내기가 좀 힘들지 않아? 그치. 근데 이제 이 앞에 이제 별의별 생화부터 조화까지 다 했잖아요. 이거 나올 법해 이제. 이거 나올 것 같아. 아까 좋아도 아니고 생활을 사가하고 날 외롭게 혼자 둬서 그렇잖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이 두 개의 라인이 이건 되게 진실된 사연이다라고 저를 믿게 만들 그 라인이고 펀치 라인이거든요. 이거 2번 같아요. 네. 저도 2번. 저도 2번. 저도 그러니까 2번. 뭐다 2번 같은데 정답은 2번이에요. 역시나 너무 야. 2번이라서 싫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100%다 상대방을 탓하는 게 사실 사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페도 네. 이런 형태의 지금 눈치를 조금 봐야 되는 상황에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눈치가 없는 사페는 사페가 아닌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형태의 나르시스트 같은 현재 이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 사람과 이별 후에 정신과를 다녀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연애도 사랑도 결혼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형님의 권유로 새로운 모임에도 가입했는데 연애하자는 대시를 2번 정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을 우선 해주셨고요. 한 분은 아이가 둘 있는 연하 돌싱녀, 한 분은 6살 많은 돌싱 누님이었습니다. 지금 제 처지가 돌싱이신 분밖에 만날 수가 없나 스스로 자괴감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임마저 탈퇴하고 다시금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저 같은 남자는 어디를 가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본인이 살아가는 거지 앞에 했던 그 여자친구가 그분이 했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이분도 핑계를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분들밖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마음부터 고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얘기에서는 이분이 잘못한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삐뚤어졌냐가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을 좀 찾고 자존감을 다시 좀 찾고 너무 능력 있고 좋은 분이니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리지 말고. 제가 오늘 고른 영화는요 페넬로피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티나 리치와 제임스 맥어보이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동화 같은 터치의 작품이에요. 동화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사연자 이야기를. 사연자는 이 공주와의 사랑의 정점에 찍힌 그 순간 죽음의 신이 사랑을 데려가 버렸고 그 상실감의 뒤를 인간의 나약함의 냄새를 굉장히 파고드는 마녀가 다른 공주로 변신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그나마 사연자의 남은 그 심장이 파괴됐다. 나는 저주에 걸렸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을 만나면은 이게 치유될 것이다. 다 고쳐질 것이다. 이 모든 꼬였던 게 다 저주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론부에 약간의 스포일 수도 있지만 페넬로피가 저주에 풀리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러니까 같은 피라는 이야기가 귀족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주가 풀리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저주가 풀리는구나. 같은 피, 나와 같은 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를 타인 혹은 어떤 관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페넬로피는. 사연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이 허우적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주에 빠져 있는 순간에 구원자를 외부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넬로페의 예처럼 본인을 사랑하는 거에서 이 저주가 풀리는 마법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번 영화가 억지로 껴맞추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잘 맞네요. 오늘은 좀 아기가 아다리가 맞았다. 기대가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지난번 이후에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책 처방을. 근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제목이에요. 프리즘. 아몬드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받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 쓰신 작가님이 쓰신 연애소설이에요. 제목이 프리즘인데 여기에 이제 4명의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뭐였냐면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연자님 사연 읽으면서 마지막에 조금 놀랐던 대목이 뭐였냐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여자분을 만나서 정신과까지 다녔잖아요. 그럼 사실은 나 이제 들어와서 사랑 안 해. 나 혼자 살 거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님은 또다시 사랑을 믿으시고 또 모임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연자님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리즘이 유리에다가 이렇게 빛을 투과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빛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투과되는 색깔들이 다를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나한테 빛을 비춰줬을 때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일 수 있을까? 아니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이 안에서 막 실패도 하고 뭐 찌질한 모습도 있고 뭐 망가지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에서는 조금씩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단순히 연애소설이라고 해서 사랑이 성공하는 여부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잘하신다. 우리는 여기 자리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화 받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뿌려 읽어서 수수하는. 그래서 앞에 다 해주셨던 말씀처럼 이 갖고 계시는 마음에 대해서 고치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시다 보면 저는 분명히 좋은 짝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 제한 없이 어떠한 고민이든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사라@팟빵.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5만원권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메일 보내주실 때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너무 많이 웃고 갔는데 오늘도 너무 또 많이 웃기만 한 것 같았어요. 아니요, 너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저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사연 들을 때는 되게 안타깝게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빡쳤어요. 맞아요.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사연 보낸 것이 정말 많이 후회되게 많습니다. 안 돼.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런 기회가 없다면 늘 똑같이 갇혀 살기만 할 것 같아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별은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독한 말씀 주신 주차장님과 가장 울림이 있었던 김보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결혼 축하해주고 계세요. 이거 쓰실 아니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사라를 더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